여러분 복잡한 1시간짜리 교향곡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교향곡이요? 이 곡을 분석한답시고 바이올린 현이 1밀리초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로 수백만 번 측정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어떨까요? 아, 듣기만 해도 진짜 지치네요. 엄청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게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AI가 주식시장 흐름이나 기상변화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해온 방식이었거든요. 아, 시간에 따라 찍힌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끙끙대고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핵심 자료가 바로 이 답답한 시계를 완전히 부숴버린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신경 풀이의 모델링, 줄여서 NFM이라는 모델에 관한 연구죠. 네, 이 NFM이 AI 업계에 던진 충격파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현재 우리가 얼마나 모델의 크기에 집착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아, 파라미터 수 말씀이시죠? 요즘 뭐 수백억 개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우리는 막 무작정 파라미터라는 지능 블럭을 수억 개, 수십억 개씩 쏟아붓습니다. 모델이 거대해지니까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고 연산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NFM은 놀라지 마세요. 겨우 몇만 개. 그러니까 기존 거대 모델들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파라미터만으로 그들을 성능에서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와, 10,000분의 1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단순히 다이어트에 성공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정보의 본질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기존의 시간에서 주파수로 완전히 뜯어고친 뭐랄까 아주 혁명적인 접근법인 셈입니다. 아, 시각을 시간에서 주파수로 바꿨다. 사실 날씨 데이터나 심장박동 같은 건 무조건 월요일, 화요일 아니면 1초, 2초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시간 도메인에서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게 제일 직관적이긴 하죠. 그런데 NLFM은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 그러니까 푸리에 도메인에서 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푸리에 변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주무르는 건가요? 프리의 변화는 쉽게 말해서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파동이라도 결국엔 여러 개의 단순하고 규칙적인 사인파와 코사인파의 결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수학적 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복잡한 파도를 여러 개의 잔물결로 쪼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 AI가 1초에 찍힌 점, 2초에 찍힌 점을 보면서 다음 점은 어디 찍힐까 이걸 고민했다면요. 네네. 프리의 변환을 거친 NLFM은 그 점들의 연속성을 아예 잊어버려요. 대신에 이건 크게 한 달 주기로 출렁이는 거대한 파동 위에 하루 주기로 잔물결이 치는 형태구나 하고 스펙트럼 전체를 한 번에 인식하는 거죠. 점을 보는 게 아니라 파동 전체, 그러니까 숲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유한한 길이의 데이터를 낱개의 점들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연속적인 함수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문에서 말하는 주파수 보관이나 외삽 같은 조작도 그래서 가능한 거겠네요. 데이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져간 뒤에 거기에 그냥 0을 채워놓거나 잘라낸다면서요. 네, 아주 간단한 조작이죠. 근데 빈 공간에 0을 채우는 게 어떻게 시간 영역에서 해상도를 높이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내는지 이게 솔직히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글쎄입니다.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 아주 높은 고주파수 영역에 0을 채워 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고주파수 영역에 0을 채운다. 네. 여기서 0이라는 건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이상의 자잘하고 불필요한 고주파 노이즈는 없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아, 노이즈를 싹 걷어내는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고주파 대역을 0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로 다시 시간 도메인으로 되돌려 보내면요. 원래 파동의 부드러운 형태는 완벽하게 유지되면서도 그 파동을 구성하는 점들의 개수, 즉 해상도만 훨씬 더 촘촘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하, 뼈대가 되는 핵심 파동은 이미 주파수로 꽉 잡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중간중간 비어있는 시간대의 값을 아주 부드럽게 채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무줄을 잡고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을 늘리면 고무줄 자체는 팽팽해지지만 거기에 그려진 무늬의 본질적인 곡선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잖아요. 네,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죠. 그런 원리입니다. 반대로 저주파 영역에 조작을 가하면 파동의 전체적인 주기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은 미래의 시간대로 기간 자체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게 논문에서 말하는 타임스팬 익스텐션, 그러니까 기간 연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NFAM이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우아한 방식이네요. 하지만 제가 좀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이고 강력하다면 왜 구글이나 메타의 그 똑똑한 연구자들은 진작에 이 방식을 전면적으로 쓰지 않은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토포모나 타임스넷 같은 기존의 유명한 시계열 모델들도 내부적으로 주파수 정보를 활용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기존 모델들도 분명히 프리의 변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파수 도메인을 철저히 보조 수단으로만 대했어요. 보조 수단이요? 메인이 아니라요? 네, 주로 시간 도메인에서 막 열심히 학습을 하다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면 잠깐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주기성만 겪는질로 확인하는 정도였죠. 아, 연산 속도를 높이려는 지름길 정도로만 썼군요. 그렇죠. 메인 무대는 여전히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NFM의 독창성은요, 시간 도메인으로 아예 돌아가질 않아요. 데이터 입력부터 출력까지 매핑하는 모든 학습 과정을 오직 주파수 도메인 안에서만 끝내버립니다. 완전히 주파수 영역에만 갇혀서 학습을 한다라. 그렇다면 그 엄청나게 복잡한 현실 세계의 패턴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는 걸까요? 모델 크기를 아까 10,000분의 1로 확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27,000개 수준으로 줄였죠. 제가 자료를 뜯어 보니까 NFM 뱃속에 2개의 엔진이 돌고 있더라고요. LFT, 그러니까 학습 가능한 주파수 토큰, 그리고 INFF라고 부르는 암시적 신경 풀이의 필터요. 네, 그 두 가지가 핵심 모듈입니다. LFT 먼저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그냥 0을 채우는 걸 넘어서 사전 지식을 포착해서 복소수 영역에서 주파수를 확장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전문가님, 이 말이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조각가가 거대한 대리석을 마주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백지 상태에서 무작정 망치질을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돌의 결을 보고 어떤 형태가 나올지 밑그림을 먼저 그리죠. 맞습니다. LFT가 바로 그 똑똑한 마법의 펜 역할을 합니다. 빈 공간에 0만 덩그러니 채워 넣으면 AI는 거기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어요. 빈 캔버스일 뿐이니까요. 네. 그런데 LFT는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인 함수로 딱 받아들여서 데이터가 가진 고유한 주파수 대역의 결, 즉 어떤 주기가 핵심인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알아서 뼈대를 스케치해준다는 거군요. 게다가 복소수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건요. 단순히 파동의 높낮이, 그러니까 진폭뿐만 아니라 파동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 그 타이밍, 위상까지 동시에 잡아낸다는 뜻이거든요. 와, 진폭이랑 위상을 한 번에 다요? 네. 그러니까 모델이 처음부터 허공에 삽질하지 않고 핵심 뼈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아주 튼튼한 베이스 캠프를 차려주는 셈이죠. LFT가 대리석의 결을 보고 완벽한 뼈대를 스케치해준다면 그 스케치를 바탕으로 실제 디테일한 조각을 완성하는 건 두 번째 엔진인 INFF의 몫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전욕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암시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이 필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파라미터 개수를 그렇게 혁명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건가요? 이 암시적이라는 단어가 모든 비밀의 핵심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의 모델들이랑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과거에 FNO라는 기존 필터 기술이 있었습니다. 네, 프리의 뉴럴 오퍼레이터요. 이 방식은 수많은 주파수 모두마다 거기에 딱 맞는 거대한 수학적 행렬, 그러니까 가중치 매트릭스를 일일이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뒀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무겁겠죠. 경우의 수마다 다 따로 만들었으니 창고가 터져나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AFNO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건 창고 크기를 줄이겠다고 모든 주파수 모드에 똑같은 행렬 하나만 그냥 돌려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다 띄운다고요? 그럼 디테일이 다 뭉개지는 거 아닌가요? 네, 가볍긴 한데 표현력이 엉망이 돼버렸죠. 창고가 터져나가거나 도구 하나로 대충 때우거나 둘 중 하나였네요. 네, 그런데 ENFF는 이 딜레마를 깼습니다. 거대한 행렬 창고를 아예 없애버렸고요. 대신 아주 조그만한 다목적 3D 프린터 하나만 딱 놔뒀어요. 3D 프린터요?
AI 안에 프린터가 있다고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단일 파라미터화된 신경망인데요. 이 프린터는 평소엔 공간을 거의 안 차지하다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어떤 주파수 대역을 처리해야 하는지 딱 그 순간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정확히 들어맞는 필터 개수를 즉석에서 암시적으로 생성해냅니다. 와, 그때 필요한 도구를 즉석에서 뽑아낸다는 거군요. 맞아요. 마치 입력되는 음악이 록인지 클래식인지에 따라서 스스로 가장 완벽한 세팅을 찾아내는 스마트 오디오 이퀄라이저 같아요. 아, 그래서 모든 데이터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도 주파수별 특성을 고스란히 살릴 수 있으니까 거대한 창고 없이도 압도적인 성능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파라미터 개수에서 완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성립하는 거네요. 제가 테스트 결과를 봤는데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측 작업에서는 파라미터가 27,000개, 이상 탐지에서는 6,600개. 음성 분류에서는 37,000개였죠. 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시계열 모델이라는 타임스넷이 무려 3억 개를 쓰고 아이트랜스포머가 530만 개를 쓴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물리법칙을 무시한 수준 아닌가요? 사실 처음 수치를 봤을 땐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소스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제 눈을 끄는 또 다른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어떤 모델이죠? FITS라는 모델인데요. 얘도 주파수 영역에서 학습을 하고 심지어 파라미터가 10,000개 수준이더라고요. 그렇다면 NFM은 AI 판도를 바꾼 혁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FITS라는 기존 모델의 약점을 살짝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주파수를 쓰고 둘 다 극도로 가벼우니까요. 하지만 내부의 수학적 토대를 깊이 들여다보면 둘은 완전히 다른 리그에 있습니다. 아,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FITS는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편법을 쓰고 있거든요. 첫째로 FITS는 오직 단일 변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일 변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기상 데이터를 볼 때 온도, 습도, 풍향이 동시에 막 변하잖아요. FITS는 이걸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온도 따로, 습도 따로 하나씩 봐야 합니다. 아, 여러 개를 엮어서 못 보는군요. 그리고 둘째로 데이터 길이가 길어지면 연산량이 감당할 수 없이 폭발해버립니다. 잠깐만요. 그럼 10,000개 파라미터라는 건 데이터가 짧을 때나 통하는 눈속임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FITS는 그 폭발하는 연산량을 억누르려고 꼼수를 하나 쓰는데요. 강제로 고주파수 정보를 싹둑 잘라내버리는 저주파수 통과 필터를 도입합니다. 아, 복잡한 디테일은 포기하고 그냥 뭉툭한 큰 그림만 보겠다는 거네요? 네. 반면에 NFM은 이런 편법에 전혀 기대지 않습니다. 복잡한 다별량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처리하면서도 시퀀스가 아무리 길어져도 계산 복잡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고주파수를 강제로 잘라내지 않고요. 네, 온전한 스펙트럼 전체를 다 소화해내죠. 그러니까 FITS가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제한적인 툴이라면 NFM은 진전한 의미의 범용성을 갖춘 파운데이션 모델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아, 디테일을 잘라내는 꼼수 없이 정면 돌파로 27,000개를 달성했다. 좋습니다. 그럼 통제된 실험실이 아니라 좀 엉망진창인 현실 세계로 이 모델을 끌고 나와보죠. 현실 세계 데이터가 참 까다롭긴 하죠. 네, 현실의 스마트 팩토리나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센서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네트워크가 끊겨서 데이터 수집 속도가 수시로 변하잖아요. 1초에 100번 들어오던 데이터가 갑자기 50번만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맞습니다. 아주 흔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NFM의 네 번째 무기, 바로 해상도 불변성이 힘을 발휘한다고 들었습니다. 데이터 속도가 변하는데 어떻게 성능이 불변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 도메인에 갇힌 기존 AI 모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1번 점 다음엔 무조건 2번 점, 그 다음엔 3번 점,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딱딱하게 외우거든요. 달달 암기하는 식이군요. 네.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 이빨이 빠져서 2번 점이 안 들어오면 모델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서 무너져 버리죠. 하지만 NFM은 애초에 점을 외운 게 아닙니다. 점들이 그려내는 전체적인 파동, 부드러운 연속적인 커브 자체를 학습했죠. 아, 그래서 데이터가 중간에 몇 개 빠져도 커브의 큰 형태는 그대로니까 AI가 당황하지 않는 거군요. 마치 저희가 2배속이나 0.5배속으로 재생된 노래를 들어도 그게 어떤 노래인지 0.1초 만에 딱 맞추는 것처럼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 스피치 커맨드라는 음성 데이터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반 속도의 데이터가 갑자기 입력됐을 때 NRDA나 CK 컨브 같은 기존 모델들은 성능이 8%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8%면 꽤 큰 타격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NFM은 성능 저하가 고작 0.7%에 불과했어요. 0.7%요. 거의 흔들림이 없었네요. 네, 이 해상도 불변성이라는 특징은 그냥 실험실에서의 자랑거리를 넘어선 겁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산업 현장에서 센서 오작동이나 데이터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엄청난 돌파구인 거죠. 와, 듣다 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 무적의 모델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기술 뒤에 숨겨진 함정을 찾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완벽한 기술은 없으니까요. 분명 이 논문 어딘가에 NFM의 아킬레스건이 적혀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불규칙한 시계열 데이터. 그 부분을 찾으셨군요. 네, 환자가 병원에 가는 주기는 일정하지 않잖아요.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거래를 터트리는 타이밍도 제멋대로고요. 그렇죠. 현실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불규칙하죠. 이런 불규칙한 간격의 데이터가 현실 세계 데이터의 절반은 될 텐데 NFM의 근간인 고속 풀이의 변환, 그 FFT 알고리즘은 오직 데이터가 일정하고 예쁘게 찍혀있을 때만 작동한다면서요. 그럼 NFM은 실생활의 절반에서는 아예 쓸모가 없는 반쪽짜리 모델 아닌가요? 아주 뼈아픈 지적이십니다만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현재 구조의 NFM은 그 불규칙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흡수하지 못해요. 역시 약점이 있었네요. 네, FFT 알고리즘 자체가 수학적으로 일정한 간격의 그리드 위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억지로 해결하려고 불규칙한 데이터를 일정한 간격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연산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지고 메모리를 비효율적으로 잡아먹게 됩니다. 27,000개 파라미터라는 그 아름다운 극강의 효율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군요. 아까 칭찬했던 그 실시간 3D 프린터가 고장나는 시나리오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란 항상 그런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과정이잖아요. 논문 저자들도 이 약점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이미 이 불규칙한 데이터를 우회 없이 직접 주파수 도메인으로 매핑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적 아키텍처를 후속 연구로 개발 중입니다. 벌써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군요. 네, 사실 NFM이 완벽한 종착지라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갇혀있던 시간이라는 좁은 방에서 문을 열고 주파수라는 광활한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 그리고 극강의 효율성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눈앞에 찍힌 수많은 점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거대한 파동의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기프 탐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단순히 파라미터가 27,000개로 줄었다는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바로 이 새로운 프레임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촘촘하게 더 많이 모으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우리에게 어쩌면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고 NFM은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는 AI가 고작 27,000개의 작은 지능만으로도 주파수라는 새로운 도메인을 통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수십 년째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풀지 못하고 있는 얽히고 설킨 기후변화나 복잡한 글로벌 경제위기 같은 거대한 인류의 난제들 말입니다. 네, 정말 풀기 힘든 문제들이죠. 혹시 그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여전히 잘못된 도메인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의 주파수를 아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절대 풀릴 것 같지 않던 그 무서운 혼돈이 의외로 아주 단순한 몇 개의 파동 방정식으로 스르르 풀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시간의 도메인에서 벗어나 주파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라. 네.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오늘은 시간의 점들이 아니라 전체의 파동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의 탐구가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주파수를 맞춰주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소음 속에서 당신만의 맑은 파동을 찾아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